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전기차 소재 2배 급등했습니다. 600조 대박 여기서 터집니다.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8,8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600조 잭팟이 터질 수 있을 만한 종목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어떤 종목인지 또는 어디서 터지는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현대차 CEO 인베스터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뭐냐 한다면은 현대차가 매년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는 이런 방향성으로 갈 겁니다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을 하는데 좀 미뤄져서 이번 2022년 3월에 CEO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뭐 대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 현대차가 2030년까지 전동화 전략 등에 95.5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겠죠. 현대자동차가 오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의 전기자동차 라인업을 구축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87만 대, 점유율 7%의 달성을 이루겠다라 발표를 했고요. 2030년까지 전기차 부문 영업이익률 10% 이상 수익성을 확보하겠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면은 생각보다 조금 자세한 목표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2050년, 뭐 2060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대략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계획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고 주주, 애널리스트 등등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 집중 지역 내 생산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배터리 모듈화, 아니면 배터리 종합 전략 추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 전기차를 어떻게든 간에 더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차는 이를 근간으로 전기차 선도 기업이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여기 영업이익률은 2030년까지 10%, 사업 등에 약 95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대단한 발표한 건 아니겠지만 돈을 더 많이 넣고 그다음에 이익률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온 건 뭐냐? 전기차종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뭡니까? 오케이. 늘리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결국에 들어가는 원료가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원료에 대해서 있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는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원료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속에 있는 박혀 있는 원료나 땅속에 박혀 있는 히토류나 이 모든 것들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유한하다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확정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한다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도 치솟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모든 산업에 걸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국제 천연가스와 석탄, 알루미늄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수급 불안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뭐 그 천연가스를 쏘니 안 쏘니 말이 많다 보니까 역대 최고치 199.99 유로까지 치솟는 부분이고 일주일 만에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호주 뉴캐스 발전용 석탄 선물 가격도 3대 석탄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파로 일주일간 85% 급등세가 보였고요. 전날 톤당 446달러로 하루 만에 46%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도 톤당 3,779달러로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만들어졌고요. 대략 4%가량 하루 만에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니켈도 11년 만에 8%가 올라갔고요.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팔라듐 가격도 4% 이상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종목도 아니고 원자재가 4~5%씩 많게는 2배씩 뛰고 있는 거예요. 곡물 가격도 29%, 30%가 뛰고 있고요. 미국 밀 선물 가격도 보시면 7.2% 뛰어오른 부세일당 약 11.1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포괄적인 척도인 스탠더드 앤 포스 S&P GSCI 지수는 16%나 상승했다. 이게 뭔 소리냐? 전체적인 원자재가 16%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 자체가 상승했다라는 거고 2008년 그러니까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유, 천연가스, 금속, 곡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러시아에서 제재가 들어가니까 말도 안 되게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WTI 유가 같은 경우에도 116.57달러까지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66%가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원유의 수출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배럴당 185달러까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13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쓰고 싶어도 과연 내가 쓸 가격에 있는 제품들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급등 속에서 니켈을 어떻게든 확보를 하자라고 하면서 1위 보유국인 인니에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니켈 가격이 아까 제가 2배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저희가 화면에 보시면은 전기차 소재가 2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이 2018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3월 2일까지 최근까지 해서 약 2배 가량의 급등세가 나온 게 니켈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발 리스크에 겪이면서 가치 우상향이 더 가파르게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세계 니켈 1위 보유국 인도네시아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급증에 맞게 필수 소재인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켈 가격은 3년 전과 비교해서 약 2배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 니켈 3위 보유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30%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스코그룹 지주사로 출범 포스코홀딩스는 핵심 사업으로 리튬 니켈을 내걸었고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 합작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면 거의 독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 손을 잡고 11억 달러, 약 1조 1천억 달러, 많게는 1조 2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해서 카라왕 산업단지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 중개무역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중에서 니켈 광산 이게 가격이 어마무시할 것 같다라니까 인수를 했겠죠. 충분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지금 어떻게 논아가질까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빨리 친환경으로 넘어가자라고 하는 기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기차 수요가 폭증한 거죠. 안 그래도 전기차 수요가 많았는데 거기서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친환경으로 넘어가자라는 리스크가 또는 이 수요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진출하는 국내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갈수록 높아지는 니켈 가격 탓에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은 올해 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무섭게 상승이 나아졌고요. 배터리 업계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아무리 내가 지금 니켈을 찾으러 다니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원자재를 찾으러 다니고 소재를 찾으러 다닌다 한들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격이 너무나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원자재가 만약에 소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차가 친환경이라며. 근데 이 친환경이 진짜야? 사실상 친환경이라는 거는 에너지 자체가 친환경일 수 있겠지만 폐차를 하는 부분에서도 친환경이어야 진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겠습니다. 전기차 친환경 되려면 폐배터리 등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폐차를 하잖아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 철들을 재활용을 해.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배터리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안에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알루미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갖다 버릴 거야? 이미 다 섞어 놨는데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버려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다? 환경 오염물질이다. 이거는 친환경이라 보기 힘들죠. 타고 다닐 때만큼은 친환경이지만 갖다 버릴 때는 친환경이 아니라면은 이걸 친환경차라 부를 수 없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기차로의 대전환이 성큼 속력을 내고 있는 부분에서 지난해 12월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디젤차를 처음으로 유럽에서 앞질렀습니다. 탄소 중립 선언에 따른 환경 규제와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친환경차를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전기 모터와 배터리 역할이 어느 정도 개입되는가에 따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로 구분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수 전기차는 100% 전기 에너지로만 주행하는 전기 자동차고요. 하이브리드는 혼합물이라는 의미로 HEV와 PHEV 내연기관의 전기 모터가 혼합된 상태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브레이크를 밟거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가 이제 발생이 되고 그 전기를 쓰다가 가솔린 쓰다가 반반 쓰는 게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이부의 대표 주자는 미국의 테슬라고 테슬라가 열심히 93만 6,170대를 인도를 한 상태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유럽은 당연히 전기차가 디젤차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넘어선 거죠. 그래서 신규 판매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당 95g으로 정해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당연히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도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대 이상 팔렸고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전기차 쓰레기인 폐배터리 문제입니다. 전기차에서도 아무런 물질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폐배터리라는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은 약 7년에서 10년인데 전기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은 폐배터리 배출 속도도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대비 100% 충전을 봤을 때 100% 대비해서 약 70% 80%밖에 충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체 시기가 빨리 오는 거죠. 절반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7, 80%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새 거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13,800개에 이어 2026년엔 42,090개고요. 앞으로는 10만 개까지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매립이나 소각이 안 되고 쌓아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반드시 재사용,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매립이나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보관도 안 되고요. 재사용, 재활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시장 규모가 얼마까지 6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이 폐배터리를 뭐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새로운 배터리로 재사용,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사실상 원자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소재가 부족하는 거를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엔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로 가야 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 재사용해야 된다는 거. 필수적인 거죠. 일단 소재가 없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다? 이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해야만 진짜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장 규모가 얼마다? 600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나요? 버리면 쓰레기, 다시 쓰면 K배터리, 폐배터리 사업 집중 중입니다. 보시면은 국내 배터리 업계가 폐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배터리 재사용뿐만 아니라 핵심 원료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생산 공정에 재투입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굳이 원자재를 찾으러 다닐 필요 없고 소재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2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해오던 폐배터리를 그러니까 그동안 전기차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아까 소각도 안 되고 매립도 안 됐으니까 보관을 했겠죠? 근데 그 보관했던 거를 이제는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재활용할래 하는 기업이 더 사가 하고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부분이고요.
배터리 시장 분석은 2030년까지 6조 원에서 이 40년까지 66조 원, 50년까지 600조 가량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재사용은 말 그대로 폐배터리를 고쳐서 쓰는 거고 재활용은 안에 있는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빼서 다시 쓰는 겁니다. 재사용은 고치는 거, 재활용은 안에 원재료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3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 SK, 삼성이 발빠르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KO는 SK 이노베이션에서 분사된 업체죠. 그래서 SK 에코플랜트와 재사용 운영 협약을 맺었고요. 니로 EV 사용 후 배터리 6개를 재사용 300kW시 에너지 전장장치 ESS로 재사용 구축을 했고요. 재활용 아닙니다. 재사용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2019년 폐배터리 양극에서 수산화 리튬을 회수해 기술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독자 개발을 했고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추출하는 기술 상용화됐지만 고순도 수산화 리튬 형태로 회수하는 기술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고순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새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냥 캐온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갖다가 썼지만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도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과 협업 중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협력사, 합작사를 설립을 했죠. 얼티엄 셀즈인데 이 얼티엄 셀즈가 북미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리사이클과 재활용 계약을 진행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 SDI도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PM그로우의 지분을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 해외 거점에서도 유사 형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명을 다한 배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국내에서도 당연히 이 폐배터리 시장이 더 커지고 계속 재활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폐배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올해부터 성장이 나오냐? 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폐배터리를 보관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뭐다? 올해부터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다? 들고만 있었어. 보관만 했어. 왜? 매립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소각도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판다라는 거죠. 지금부터가 현실화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시장 규모가 얼마나 그랬죠? 아까 얘기했지만 600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폐배터리 시장이고요. 쭉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얼마? 2050년까지 약 600조 원이 이를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교체 시기가 오고 있고 5년에서 10년 사이고요. 2020년 전후로 급증했다 한다면은 2020년, 2025년 이후부터 폐배터리가 폭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기업 간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출범 계획인 폐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폐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서로 간에 잘 만들고 잘 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나누는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민간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서 폐배터리 성능을 평가하고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배터리 성능이 70% 떨어진 것들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조 시장이 바로 폐배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600조 시장 다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뭐 기업이 지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뭐 그 밑에 기업들 뭐 아무것도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현실화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SK 에코플랜트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테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전자 폐기물 분양 선도 기업을 인수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플러턴 호텔에서 테스의 최대 주주인 나비스 캐피털 파트너스와 테스 지분 100%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전기전자 폐기물 분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의 거점을 보유한 회사고요. 당연히 이걸 통해서 폐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폐기물 리사이클링 사업은 폐가전이나 폐배터리, 폐태양광 부품 등등에서 코발트, 알루미늄 원자재를 뽑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두 번째는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스가 확보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쟁력을 SK 이코플랜트가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다? 전기차 폐배터리 매각 입찰도 본격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정부에서.
전기자동차에서 추출한 폐배터리에 대한 매각 입찰이 본격화 시작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늘어나는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시범 운영을 했고요. 이젠 정식 운영을 합니다. 정식적으로 폐배터리를 지원한다는 뜻이겠죠. 환경부는 폐배터리 거점 수거센터를 경기 시흥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대구 달서구 등등 4개 권역에 구축을 하고 환경공단의 운영을 맡긴 바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다? 시범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배터리를 회수해 잔존 가치를 측정하고 민간에게 매각하는 등 재활용 유통 기반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시범 운영이었는데 이제는 정식 운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입찰 방법은 제한 경쟁 입찰 및 점제 입찰 방식, 개별 입찰, 최호가 낙찰 방식 등등 해서 폐자원 거래 시스템인 순환자원 정보센터를 통해 활용을 하고요. 참여 자격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 실증 규제 특례자거나 등등 일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사실상 승인을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2월부터 매각 수량을 점차적으로 늘려 40개에서 50개 정도로 매각할 예정이고요.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1회 입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을 할 거고 신성장 산업으로 재활용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보다 본격적인 지원과 시범 사업을 끝내고 이제 정식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뭐다? 2022년도부터 폐배터리 사업은 충분히 뭐다? 정식 사업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푸는 법이 바뀌었다. 그럼 올해부터 기대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대형주고요. 두 번째가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MPC입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대장주 영화테크고요. 폐배터리 산업을 추가한 코스모 화학입니다. 현대 글로비스부터 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사실상 저가에서 좀 추세 전환이나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지금 구간으로 보면은 반등이 충분히 나왔지만 고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여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MPC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추세가 계속 전환되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 이거 OCI네요. MPC입니다. 이 MPC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화테크는 사실상 주가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주가가 추세만 유지가 되고 있고 반등이나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아직 않았다. 그 다음에 코스모와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에 비해서는 반등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줄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보여드린 4개 종목 우리 2022년 폐배터리 관련주 600조까지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 하니까 기대를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주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저는요 아까 전에 3만 구독자 이벤트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자료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뿐만 아니라 난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나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급등이 나올 만한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줄 수는 없나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아니 강의라든가 매매법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 구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로 검색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럼 구독자 이벤트는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를 클릭하시고요. 들어가 보시면 제가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자료집 배포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3만 명 감사합니다. 용량이 커서 알집으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지표 급등 잡는 법 자료 올려놨으니까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3월 4일 추천주, 3일 추천주, 2일 추천주에서 매일매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언제입니까? 3월 7일 추천주, 월요일 추천주도 제가 당연히 올려드리겠죠.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종목 꼭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오늘도 올려드렸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부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죠. 직방 관련주 뭐 있습니까? 오늘 싹 다 상한가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슈만 봐도 뭐가 올라갈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만 봐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풍력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런 이슈들을 매일 정리를 해드려요.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4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